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국회의원이 171일 만에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관련 인물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청주와 옥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쇄 감염 고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옥천군청은 공무원 29명이 격리되면서 업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북성 고속화 기본계획 공청회가 충주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노선을 어떻게 긋느냐를 놓고 지역마다 다른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을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비장애인들이 쓴 날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구금 171일 만에 출소했습니다. 구속 만료 보름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와 일절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아래 보석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검찰에 체포된 지 17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수감복을 갈아입고 다시 정장 차림을 한 정 의원은 교도소 앞을 걸어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가급적 빨리 지역 현안 해결에도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그동안 다하지 못해서 그게 좀 상당히 죄송스럽고 아쉽습니다.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더 열심히 매진해서. 청주지법은 구속 만료 기간 보름을 앞두고 정 의원이 신청한 두 번째 보석 허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석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했으나 이는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방 후엔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정 조건도 붙었습니다. 회계 책임자에게 2천만 원을 받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지출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 중인 정 의원. 보석신문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 2명과 수사관들을 잇따라 고소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수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은행, 교회발 집단 감염이 주춤하더니 옥천과 청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쇄 감염 고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학원, 카페까지 이틀 동안 3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건 4월 감염자가 단 1명에 불과했던 옥천군입니다. 18일 한 부서에서 일하는 옥천군청 팀장 2명이 먼저 확진되더니 A팀장의 부인과 동생, B팀장의 자녀 2명과 청주에 사는 가족까지 이틀 사이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공무원과 주민 84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55명이 한꺼번에 자가 격리됐습니다. 격리된 공무원이 29명이나 되는데 특히 팀장 2명이 함께 근무하는 부서에서만 16명이 근무 배제되면서 업무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군청 B팀장의 방역수칙 위반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팀장은 지난 9일 청주 시댁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병원과 약국을 찾았지만 코로나 검사는 받지 않은 채 민간 행사까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무료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공무원이 어긴 겁니다. 대전 거주 확진 교사가 근무하는 옥천 모 중학교에서도 전수검사 결과 학생과 교사가 추가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1년 넘도록 누적 20명대를 유지했던 옥천군 확진 환자는 이틀 새 4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이 확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청주에서는 우려했던 모 대학 내 카페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17일 이후 직원 3명이 잇따라 확진된 데 이어 이용자들의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카페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 환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청주 유아교육학원발 확진도 수강생과 가족 2명 등이 추가되면서 사흘 만에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절반이 유아입니다. 모 기업체 대표 등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도 추가됐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엄중한 기로에 있는 시기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에도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까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힘들게 견뎌온 모두에게 허탈감마저 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인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저녁 시간대 술집 거리를 둘러봤더니 일부 음식점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각, 술집들이 밀집한 청주의 한 번화가. 주점과 포차, 음식점 안팎으로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한 주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이른바 불금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이미 가득 찼습니다. 실내 방역 상황은 어떨까? 대부분 QR코드 체크는 잘 지켜졌지만 출입자 증상 확인을 위한 체온 측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체온은요? 체온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체온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음식점.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m 거리두기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밖에선 5명이 넘는 일행이 술집을 찾아 헤매거나 일명 턱스크나 노마스크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 중에는 외지인들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제 태웠어요. 서울에서 왔대요. 대전 애들이 와서 청주에서 놀다가 아침에 대전으로 사주에서 많이 와요. 경기도에서 오고. 충북에서 카페와 식당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1차 하면 보통 한 10시 이래 되니까 그때 넘어오죠. 30분 하면 대전이나 이런 데서 오니까 대리 불러서 오거나 해가지고 와서 술 먹고 뭐 모텔에서 자든 이러고 가요. 또 신분증 보면 주소 적혀 있으니까. 갈수록 방역이 느슨해지자 방역당국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간판은 분명 장애인 시설인데 일반 비장애인들의 대관 예약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이 자리를 내줘야 하는 공공체육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까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규정을 찾아보니 무늬만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현 주소 짚어봅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의 테이블만으로도 벅찬 사무실 공간. 휠체어가 맞닿을 비좁은 틈에서 장애인 탁구 실업팀이 땀을 흘립니다. 평소 훈련하던 청주 유일의 장애인 체육관이 하필 백신 접종 센터로 지정되자 급한 대로 다른 체육관의 비좁은 공간을 빌려 연말까지 긴 더부살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장애인 위주의 건물이다 보니 말 못할 불편은 한둘이 아닙니다.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나 이런 게 도움 받기도 거기가 더 편했고 여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는. 국가 중대사 때문에 어쩌다 한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팬데믹 직전 3년간 시설 대관 내역을 보니 장애인과 관련 없는 대관일은 모두 215일, 장애인 관련 행사 대관보다 2.3배 이상 많았습니다. 비장애인들의 각종 체육 행사를 넘어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장소로도 대관됐고
작은 교회 모임이나 바자회를 위해서도 장애인들은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는 것은 뭐 비참한 현실이죠. 저희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도시 규모에 비해 공공시설이 부족해 비장애인들의 이용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운영 규정 어디에도 장애인을 우선 배려할 근거가 없다 보니 사실상 일반 체육시설과 다름없는 간판만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체육 행사 이외의 행사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취지에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하면 되잖아요. 조례상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청주시는 기존 장애인 체육관 옆에 내년까지 25억 원을 들여 소규모 전용 체육관을 하나 더 짓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보신 것처럼 장애인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장애를 넘어 조금씩 희망을 읽어가는 장애인들을 김영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5년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김준용 씨. 코로나19로 대회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오늘도 쉼없이 트랙을 달립니다. 10년이라는 긴 절망의 늪에서 운동을 통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2년 전 전국 장애인체전에서는 휠체어 레이싱으로 금메달도 땄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국가대표로 좋은 성적을 내 자신처럼 사고로 장애를 얻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집에서만 있는 그 다른 장애인 그 친구들이 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포환 던지기 선수 29살 박태분 씨. 조금은 늦은 나이지만 올해부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데다 가족들의 반대도 커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꿈꿔왔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현재 장애인인데 이제 남들을 위해서 뭐라도 배워서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충북 장애인 육상 선수 주장 45살 이학수 씨는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결혼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2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3년 전부터 장애인 선수를 양성하는 스포츠 지도사가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된 훈련도 힘들지만 가족들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불편한 게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떻게 불편하고 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느끼고 아니까 이 선수는 어떤 면에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장애인 탁구 충북 대표인 자폐장애인 조윤호 씨. 평상시에는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탁과 건조 과정을 거친 방진복을 차곡차곡 개고 포장 작업까지 능숙하게 해내는 4년차 직장인이지만 일을 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이지만 다른 장애인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저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돕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미래를 위해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드는 그들의 무한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기본계획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충주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형 개량에 공감하지만 선을 어디에 긋느냐를 놓고 각기 다른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에서 충청, 강원권을 직통 연계하는 국가철도망 계획 중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최대 속도를 250km까지 높이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구불구불하던 선형을 직선화하기 위해 총 연장 90.8km 구간 가운데 44km를 신설하고 46.8km는 기존 충북선을 이용합니다. 이 선로 신설과 기존 선 이용을 놓고 엇갈린 희비는 공청회 자리에서도 그대로 연출됐습니다. 국토부 초안에 따르면 현재 기역자로 굽은 충주 진입 달천 구간은 기존 선 이용 구간. 주민들은 이 구간의 직선화와 홍수위 안전기준이 법정 기준에서 벗어난 달천 철교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선만을 키워준 적 없죠. 전부 그 국선 반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선형을 개선해도 충주역을 앞둔 감속 구간인 만큼 시간 단축 등의 경제성이 없다는 게 국토부 등의 설명. 철교 개선엔 공감하지만 예산 조달 방안에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이 계량 사업이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들어갈 사업인지 또는 재예방으로 계량 사업으로 들어갈지. 교통대 앞 광산 건널목 마을 주민들 역시 기존 선 대신 교각을 세워서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달라 요구 중이지만 기술적 한계로 쉽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철도 건널목 때문에 낙후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또 단절을 시킨다는 거는 진짜 너무 주민을 생각지 않고 하천이 지나가고 있어서 도로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이 지하로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로가 신설되는 지역에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행 용탄동 주민들은 목행대교 쪽으로 선로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철도가 생기는 모든 그 구간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에 대한 사실상 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선형 불량 구간으로 재해복구와 직선화가 진행 중인 3탄 봉양 구간은 3탄 마을 내로 터널이 관통하고 3탄역 폐쇄가 문제로 남았습니다. 역전까지 없어진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기 지역 주민들은 전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상실해 버린다. 제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봉양 공전까지 선로가 신설되는 2개의 안을 놓고 관통하는 마을끼리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국토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고시를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동상이몽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이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국민연금 충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국민연금이 지난 10여 년간 투자한 돈이 10조 원에 이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도 33조 원에 이른다며 심장질환 등 석탄 산업이 낳는 질병 피해를 알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충청북도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안전대응 매뉴얼 제작, 중형 저상버스 도입, 돌봄센터 확대 등 관련 요구를 충북도에 전달했지만 코로나19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장애인의 기초적 요구조차 무시하는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지사 면담 요청을 위해 도청을 진입하려 했지만 도청 직원과 경찰들이 당초 예정 인원보다 많다며 막아서며 한때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는 30일 충청북도와 장애인 정책 실무 협의를 진행해 도지사 면담 일정을 잡기로 하고 해산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의견 대립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충북자치경찰 조례안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39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경우 충북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서 미리 기간을 정해 들어야 한다로 부분 수정돼 상정됐습니다. 오는 22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심의를 앞둔 가운데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은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심의 과정에서 또 바뀔 수 있다며 재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회와 국가경찰위 등이 추천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쌍용 C&E의 영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북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석회석 채광으로 망가진 자연을 복구할 법적 책임이 있는 시멘트 사업자가 복구할 공간을 산업 폐기물로 채워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쌍용 C&E는 제천 단양과 연접한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석회석 폐광산 19만 1,225제곱미터에 16년 동안 56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